안녕하세요. 유익하고 즐거운 부동산 맛동산입니다. 맛동산 먹고 즐거운 파티. 자, 이번에는 저번 시간에 했던 그 대도시만 살아남는 이유, 그렇죠. 인구 편을 했는데 이번엔 네. 두 번째 경제 측면에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예.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인구학적 관점에서 대도시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는 이유를 첫 번째로 1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오늘은 그 두 번째 편으로 경제 관점에서 왜 대도시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미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대도시 중심으로 가격은 올라가고 있고 중소도시는 가격이 침체 또는 정체되고 있는데요. 소득은 경제활동의 산물인데 이 경제활동이 대도시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도 산업마다 좀 특성이 있을 텐데 어떤 건 지방으로 몰릴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건 대도시로 갈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가요? 역시 PD님 예리하시네요. 예. 나 왜 이렇게 예리해? 예, 그러니까 이런 산업의 변화가 결국에는 대도시 집중을 가속화시킨다는 건데요. 네. 앞으로 우리를 먹여 살릴 산업은 어떤 산업일까요, PD님? 뭐 아무래도 지금 제일 잘 나가고 있는 당연히 IT, 그렇죠. 그죠? 어, 그리고 깔고 가고 네. 또 뭐 먹거리? 먹거리. 먹거리도 요새 미식가들이 참 중요하니까, 많아요. 그쵸. 예,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뭐 IT 산업 기본적으로 가고 뭐 최근에 뜨고 있는 산업이라든지 이런 뭐 외식, 네네. 뭐 요식 산업도 마찬가지고요. 혹시 ICBM이라고 들어보셨어요? ICBM? ICBM. 약간 욕 같긴 한데 그거 아닌가요? 그 저는 알기로는 뉴스에서 많이 그 미사일 뭐지 그치. 그거? 멀리 쏘는 거?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름도 어려워. 많은 분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그 뉴스에서 나오는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 먹여 살릴 산업을 좀 이렇게 줄인 건데 네. 일단 먼저 IoT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IoT 들어봤죠? 예, 요즘. 인터넷 오브 띵즈, 사물 인터넷. 아리아, 그치. 광고 많이 나오죠. 알렉사, 그렇지. 뭐 헤이진이 뭐 아닌가? 뭐 있어요. 그런 것도 많이 있고. 있어. 예. 그래서 비 오는 날, 울적한 날 음악 좀 분위기 밖에 틀어줘. 그거 예. 그쵸. 그렇죠. 이런 IoT. 그리고 C는 이제 클라우드. 클라우드. 컴퓨터 아니고. 아, 컴퓨터는 옛날. 오케이. 조금 됐죠? 네. 예. 클라우드, 예, 공유.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 B는 이제 빅데이터 되죠. 뭐 알파고다, 이세돌이다, 뭐 이런 딥러닝, 네네네. 뭐 AI, 인공지능, 이제 이런 게 아주 대표적인. 예. 예. 그리고 마지막 M은 모바일. 모바일? 어. 모바일. 그건 아니죠? 예, 이건 아니고. 아재 개그 죄송해요. 556 안 본는 삽니다. 연락주세요. 자, 이 핸드폰. 모바일. 예, 결국에는 이 안으로 다 귀결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런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굉장히 대도시 입주를 선호해요. 그러니까 이 과거에 제조업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때는 이런 도시가 지방에 산재하는 게 가능했는데 네네. 앞으로는 점점 더 이런 대도시 입주를 좀 더 가속화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제조업 기반일 때 지방에 산재하는 것이 네. 가능했다. 그런데 그렇죠. 지금은 아니다. 이게 무슨 네. 의미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조업. 음, 뭔가 만들어야겠죠. 만드는 거. 예. 그러니까 생산 공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공장이나 창고, 물류 이런 것들은 대도시가 아닌 지방으로 좀 많이 갈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서울에 있을 필요 없죠. 그런 그렇죠. 거. 대도시에는 서울에는 뭐 본사나 뭐 사무실, 오피스만 있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주로 경부고속도로를 따라서 유통이 돼야 되니까 네. 이렇게 지방에 공단을 조성하고 넓고 빈 땅을 찾아서 공장들이 입점했던 거죠. 그러니까 대구가 있으면 주변에 구미 같은 뭐 이런 지역이 있고 뭐 경남에도 창원 같은 계획도시가 있을 수 있는 거고 네. 산업에 특화됐던. 그런데 앞으로의 그 성장 동력인 산업들은 지극히 대도시를 친화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이 4차 산업들이 대도시 친화적인지. 그 얼마 전에 코엑스에서 세미나 행사를 마치고 동료들과 함께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옆 테이블에서 하는 대화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뭐 그런 쪽에 이상한 취미가 있는 이런 사람은 아닌데 네. 들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요새 조심해야 뭐 큰일 여자분들이라거나 납니다. 그런 거 남자분들이었고요. 꼬시려고 그런 거 아니죠? 그럼 큰일 납니다. 네. 복장을 보니까 서로 다른 분야 같아요. 아. 한 명은 풀 정장을 입고 계셨고 네. 한 명은 좀 비교적 좀 캐주얼한 복장을 입고 계셨는데 음. 그러니까 다른 분야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 대화의 내용은 이거예요. 서로 하고 있는 사업 분야에 대한 아이템을 갖고 네. 서로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네네. 이렇게 다양하게 토론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대도시 집중과 상관없는 것 같아 왜 하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장면은 중소도시에서는 굉장히 좀 보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만나서 하는 얘기들이 서로 이제 다른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그렇죠. 네. 새로운 어떤 생태계를 만드는 거고 그게 그렇죠. 이제 대도시의 인구가 많은 이런 경제 활동이 활발한 이곳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거를 집적의 이익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이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모임을 갖고 네. 여기서 발생되는 아이디어 이 중에 하나가 또 새로운 산업의 혁신이 되고 네. 이를 기반으로 해서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이죠. 음. 자, 그럼 경제가 성장하면 소득이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면 당연히 구매력이 커지고 그렇죠. 구매력이 생기면 수요가 늘어나고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결국 올라갈 수밖에 상승한다. 없다는 거죠. 그런 원리가 또 숨어 있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저는 이제 미디어를 하던 사람이 부동산 전문가님, 정보연 전문가님과 이게 저희가 만나서 이런 걸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같은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멀리 찾을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맛동산도 네. 대도시에 살고 있지 않았으면 아마 구독자들 이렇게 만나 뵐 수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적 자본의 외부 효과 때문에 결국에 대도시 중심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적 자본의 외부 효과. 그렇죠. 어려움을 한번 또 썼죠. 네. 그 무슨 내용인지 조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인적 자본의 외부 효과. 네,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이 바로 인적 자본의 외부 효과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 좀 있어야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하면서 여기서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 비용을 누군가 지불을 하던 안 하던 원하던 원치 않던 의도했던 안 했던 이 결과가 얻어지는 걸 외부 효과라고 하는데요. 네. 이 인적 자원에 대한 외부 효과가 이제 가장 크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이런 대도시 입주 선호에 네. 대해서 글쎄 누구나 알만한 좀 어떤 예시나 네. 뭐 좀 저희가 이해하기 쉬운 사례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음흠. 혹시 골든 칼라라고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네네. 이런 소득이 높고 학력이 높은 골든 칼라들이 아주 대표적으로 대도시 입주를 좀 선호하고 있습니다. 혹시 혁신도시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그렇죠. 예, 예전에 이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큰 뭐 명제 아래에 전국의 10곳에 각지의 혁신도시가 조성이 됐는데요. 그러면서 공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에 본사 이전을 했죠. 뭐 세종시나 이런 거 말씀하시죠? 그렇죠. 뭐 진주도 가고 전주도 가고 제천도 가고 뭐 세종시도 가고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전문 인력을 구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그렇죠. 회사는 이전해 갔는데 해당 인력이 따라서 이전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직장을 찾아서 이직을 하는 비중이 높아졌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사람 구하기 힘든 거죠. 제가 겪었던 예로는 그 모 IT 국내 굴지의 기업인데 강연회를 직원 대상으로 갔다가 마치고 나서 인사 담당자하고 이제 티타임을 가지면서 담소를 나눴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평택에 있다가 지금 현재는 아산으로 사옥을 이전을 했는데 네. 회사 규모는 더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평택에 있을 때보다 지금 채용 공고 냈을 때 입사 지원자 수가 더 줄어들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구하기가 더 힘들어졌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도시의 어떤 규모 자체가 네. 하나의 브랜드가 되는 거고 그 프리미엄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거죠. 그 골든 칼라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네. 골든 칼라면 어쨌든 소득이 높고 네. 학력도 높고 네. 그 직업군에 계신 분들이 네. 이 대도시를 선호하는 뭐 특별한 다른 이유는 또 있을까요? 일단 소득이 받쳐주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교육열도 높고요. 뭐 뭐 편의, 문화시설,
뭐 이런 다 갖춰진 의료라든지 네네. 뭐 이런 거 인프라 갖춰진 걸 좋아하다 보니 그렇죠. 대도시를 올 수밖에 이제 없는 거고 네네. 앞으로의 먹거리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4차 산업, 뭐 아까 얘기했던 ICBM 네. 이런 게 이제 대도시 중심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뭐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런 도시들은 마지막에 가면 결국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뭐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예를 들어도 네네. 샌프란시스코의 가격이 엄청나게 높아진 것도 뭐 거의 비견한 예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원리 때문에 대도시가 이제 다른 지역들보다 가격이 차별화되면서 가격 상승을 했던 거군요. 그렇죠. 그럼 깔끔하게 마지막 심플하게 정리 한번 해서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소중한 돈을 부동산에 묻는다라고 하면은 경제 관점에서 소득이 높고 경제적 창출이 있는 도시로 가야 된다. 그래서 중소도시보다는 대도시를 가야 되는 거고요. 대도시 중에서도 수도권, 그리고 이왕이면 서울, 서울 안에서도 요새 좀 뜨거운 지역, 이쪽으로 돈을 묻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결론이고요. 물론 누구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상황이라든지 네네. 살고 있는 생활 터전, 뭐 이런 수급권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이런 큰 결론 하나는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내용으로 꾸며진 막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